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공예품을 찾아 도착한 곳. 춘향이의 전설이 내려오는 판소리의 고장 남원. 지리산 자락을 굽이굽이 올라 도착한 마을, 이곳에 바로 명인이 있다고 하는데 마을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인이란다.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재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재료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하지요. 힘들지. 다른 사람은 못 오지. 그 사람이나 할까. 나무가 동네로 둥그런 모양 생겼어. 그걸 갖다가 이러면 뭐 주진자도 만들고 뭐 이런 뭐 이 바가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길 따라서 저 동네 길이요. 저 맨 우뜸에. 어르신 말대로 가보니 진짜 마을 꼭대기에 집이 있다. 저 멀리 누군가 보이는데 과연 오늘 찾는 명인일까? 실례합니다. 아, 예. 선생님께서 세상에 하나뿐인 목공예품 만드시는 분 맞으세요? 아, 세상에 하나뿐인가요? 아, 맞긴 맞네요. 이런 거 갖고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에 하나뿐인 혹이잖아요, 혹.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목공예품. 나무의 혹이 제멋대로 자라 이상한 모양인데 대체 이걸로 뭘 만든다는 것일까? 아, 지금 요것들이 지금 제가 만든 작업해놓은 요 물건들이에요. 이거는 의자, 내가 만든 의자. 앉아서 만든 의자. 요거는 이제 호두 깨먹는 거. 다지는 거. 이런 거 써요. 요상하게 생긴 나무로 만든 각종 생활 도구들, 크기도 모양도 저마다 개성이 넘친다. 이런 무늬는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이거 부엉이 방구로 만든 거예요. 부엉이 방귀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소나무에 달리는 혹이죠, 혹. 소나무에 달린 혹덩이를 말하는 부엉이 방귀. 하늘나리 같은 색깔과 모양은 없다는데 자연이 준 선물 부엉이 방귀로 생활 도구를 만드는 호무기 명인을 만나본다. 아침부터 분주한 명인. 산에 갈 채비가 한창인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빈틈없이 빵빵하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 이거 평소에 내가 메고 다니는 짐인데 그건 이제 산에 가보면 알아요. 내가 가보면 이제 하나씩 꺼내서 자 보여드릴게. 무거워 보이는 짐가방을 이고 산으로 출발. 길동무는 진돗개 호식이 동료가 있어 산행이 심심하지 않다고. 걔하고 같이 산에 소풍 가는 거죠. 소풍. 피디님도 소풍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가보세요. 어째 뭔가 무시무시한 명인의 말. 제작진에게도 소풍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부엉이 방귀를 찾아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 점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의 밀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험한 산길 앞을 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명인의 눈길이 하늘로 향해 있다. 대체 위에 뭐가 있는 것일까? 얘가 여기 이런데 달린 게 아니고 저 앞복도에 달렸어요. 가지에 달려가지고 그 확인하는 거예요, 나무나. 부엉이 방귀는 주로 깊은 산골짜기 나무 꼭대기에 많이 달려있다. 높이 솟은 나뭇가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명인의 고개는 땅으로 내려갈 줄을 모른다. 여기 놓고 수많은 나뭇가지 중 명인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가지의 상태. 죽은 가지들을 찾아보고 있는 나무에 그걸 보면 부엉이가 달려있어요. 죽은 가지. 달리면 가지가 죽어요. 오르고 또 오르고 산행을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다. 피디님 소풍 아니죠? 이제 죽겠습니다. 선생님 좀만 쉬었다 가시면 안 될까요? 갈 길이 뭔데 자꾸 쉬면 되나? 저 가야지. 무거운 가방을 들고도 성큼성큼 잘 오르는 명인. 하면 제작진은 선생님 예, 좀만 쉬었다 가시죠. 요거에서 좀만 더 와. 아이고 이러다 PD 잡겠어요. 당시 탈진 직전이었다는데 그런 PD 속도 모르고 명인은 앞만 보고 직진. 그런데 그때 저기 죽은 가지 하나 달렸네. 저 봐, 죽은 가지가 죽었잖아요. 좌우에 가지 몇 개만 살았잖아. 다 죽고. 저 달리면 죽어요, 이 나무. 드디어 부엉이 방귀를 찾는 데 성공. 예로부터 부엉이가 방귀를 끼고 간 자리에 혹이 생긴다 하여 부엉이 방귀라고 불렀다는데
가지뿐 아니라 뿌리와 몸통에서도 자생. 하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나무 꼭대기다. 민간에서는 이 소나무의 혹을 집에 두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도 있지만 소나무에게는 걸리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일종의 소나무 근종 암병이에요. 병. 사람도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이 소나무 나무들도 혹이 달리고 이게 암덩어리예요. 저희 안에 송짓덩어리가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귀가 그걸로 다 뺏기는 거예요. 쟤는 커지면서 얘가 죽는 거예요. 어림잡아 100년은 됐을 법한 소나무.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혹 제거는 필수. 선생님 높이가 상당한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세요?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등목기술을 스스로 깨쳤어요. 학교 다닐 때 등산에 미쳐가지고 바위에 미쳐가지고 바위산을 돌아다니면서 암벽 기술 있어요. 암벽 기술이. 그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한 거예요. 나무에 오르기 위해 줄을 걸기 시작하는 명인. 다시 봐도 아찔한 높이다. 본격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꺼내기 시작. 얘는 이제 스파이크. 나무에 올라가 등록할 때 필요한 신발. 안전벨트 이거 안에. 요건 노프. 줄줄이 나오는 장비들 무게만 해도 대략 20kg.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나무를 올라야 한다는 사실.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많은 걸 몸에 달고 나무에 오른다는 것일까? 혼자 하기 때문에 누가 밑에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나 보다. 무언가 봤더니 아니 이건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 이거는 왜 설치하세요? 제가 내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나무에다 고정해가지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지금 겁니다. 나무의 높이는 무려 10m. 아파트 4, 5층에 해당하는 높이. 게다가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특히 더 오르기 까다롭다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게 오르기가 힘듭니다. 이 밑에 부분은 껍질이 잘 부서지고 이게 거북등치를 갈라져가지고 잘 부서지고요. 또 저기 올라가면 매끈해요. 이게 비늘 조각이 완전히 밀착이 돼가지고 아주 매끈매끈 얼음판처럼 미끌미끌해요. 자칫 위험할 수 있기에 안전장비는 철저히 갖춰야 한다.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 명인.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 껍질들이 부서지는 위험한 상황. 금강송은 중간까지 지지할 나무가지가 없어 오직 체력과 로프에 의존해 올라야만 하는데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 상태. 명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진 명인. 괜찮으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찔한 순간도 잠시 다시 나무를 오르기 시작. 소나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이 얇아져 미끄러지기 쉽다. 때문에 숙련된 베테랑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숨 고르게 무섭게 명인은 또다시 안전줄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10m 나무 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에 안전을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느새 까마득한 높이에 있는 명인. 부엉이 방귀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선 먼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썩은 나뭇가지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 장난이 아니야. 길이 확보되자 거침없이 오르는 명인. 드디어 부엉이 방귀가 있는 곳까지 다다랐다. 자, 제가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어렵게 부엉이 방귀 제거에 성공! 이제 속 시원해 수술을 냈습니다. 생긴 모습이 마치 나무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듯 기묘한 모습인데 얘는 다 다른 형태를 가져요. 부엉 방구 자체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든 거예요. 겉은. 근데 저는 단지 이걸 잘라가지고 그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 용기를 만든다든가 어떠한 동물 형상을 만든다든가 뭐냐면 새 모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부엉이 방귀. 명희는 어떻게 이걸로 공예품을